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학 제 챕터 7장 불확실성화의 선택인데요. 거기 190페이지에 가보면요, 상트페테스부르크의 역설, 세인트 피터스버그의 역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러시아는 원래 그쪽에 보면은 여기 피터스버그, 세인트 피터스버그 그 동네 가보면 약간 이렇게 교역이 왕성했던 동네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한 일들이 많죠. 위험스러운 러시아 룰렛 비슷한 막 총 쏘고 이런 게임도 많고요. 도박도 많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베르누이라는 학자가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다음과 같은 게임이 있을 때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하면은 좋을 것 같은 이상하게 안 하는 거예요. 어떤 건가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선택을 할 때는요, 기대소득, 기대치를 보고 그게 플러스가 되면 남는 장사니까 게임에 참가할 것처럼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 불확실성화의 선택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기대치가 얼마나 기여를 할까 한번 봤더니 사람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기대치가 별로 영향을 어떤 선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동전 던지기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룰인가 한번 보세요. 자, 어떤 게임을 하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이 있습니다. 동전이 있어요. 동전을 던지기를 하는데요. 동전은 앞면이 나올 수 있고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앞면과 뒷면은 나올 확률이 똑같이 2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동전이 2분의 1의 확률로 해가지고 앞면이 나왔다고 할게요. 앞면이 나오면 경기가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를 받냐면 거기 한번 보세요. 앞면이 처음 나올 때까지 계속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뒷면이 나오면 다시 한 판 더 그러니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면이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는데 자, 네 번째 줄 보세요. 그가 n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처음에 앞면이 나오면 그가 받는 상금은 2분의 n승, 2의 n승 이렇게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전을 던졌는데 만약에 처음에 앞면이 나오게 되면 이때 이 사람이 받는 보수는 얼마입니까 하면 2의 n승이니까 첫 번째 나왔으니까 1 이렇게 끝나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뒷면이 나왔어. 이 사람이 던졌는데 뒷면이 나왔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게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어. 그래서 뒷면 이렇게 나왔어요. 테일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게임을 했는데 그 다음에 앞면이 나오게 되면 게임이 여기서 끝이고요. 역시 2분의 1의 확률이겠죠. 자, 그러면 이때 보수는 얼마를 받습니까? 라고 하면 이때는 두 번째 나왔으니까 2의 2승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또 이때 뒷면이 나온 거야. 예, 운이 되게 없죠? 뒷면이 나왔어요. 뒷면이 나오면 역시 2분의 1의 확률로 뒷면이 나왔을 텐데 그럼 게임을 한 번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더 해가지고 또 한 번 던졌는데 그 다음에 앞면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자, 지금 세 번째 게임을 한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뒷면, 두 번째 뒷면, 세 번째 앞면 이렇게 나온 거니까 TTH 이렇게 된 거니까 세 번째 게임을 했고요. 그럼 이 사람의 보수는 2의 3승 이렇게 받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때 또 뒷면이 나오면 다시 또 게임을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쭉 그 설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거기 보시면 몇 번째 게임에서 앞면이 나오든 기대치는 항상 1이에요. 그쵸? 첫 번째 나와도 이 기대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기대치는 바로 우리가 확률 곱하기 소득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때 얻는 보수를 곱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2분의 1 곱하기 2의 1승은 1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 한 번 뒷면 나오고 그 다음 앞면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2분의 1의 제곱이에요. 2분의 1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 그때 보수는 2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것도 1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뒷면, 앞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때 보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뒷면 2분의 1, 뒷면 2분의 1, 그 다음 앞면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세 번 게임한 거죠. 그래서 2분의 1의 3승 이렇게 돼요. 곱하기 보수는 2의 3승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때도 보수는 1 이렇게 돼요. 그럼 이 뒤에도 쭉쭉쭉쭉 계속하면은 계속 보수는 1 이렇게 돼요. 자, 오른쪽 첫 번째 줄 보세요. 이 게임 전체 기대치는 얼마입니까 하면 전체 기대치는
내가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전체 각각의 기대치에 대한 총합입니다.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요거는 작지만 무한히 이렇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얻게 되는 기대소득은 기대치는 무한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다 더해요. 그러면 이때 기대치는 값이 무한대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서도 게임에 참가해도 절대 손해가 되지 않고 가입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스위스의 수학자 니콜라스 베르누이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뭐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역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봤을 때 기대치만으로 따졌을 때는 분명히 손해보는 장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유리한 게임인 것 같이 보이는데 왜 게임에 참가를 안 할까? 그런 생각을 막 했는데 또 니콜라스라는 사람이 이 문제를 풀어요. 다 친척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베르누이 하면은 그게 뭐 한 명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집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장씨 집안 하면 장씨 집안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뭐 그쪽에 뭐 요때 뭐 베르누이 집안이 부자면 다 뭐 삼촌 친척 다 뭐 수학자고 철학자고 다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 나와 있는 니콜라스 베르누이가 해결하지 못한 거를 거기 보니까 다니엘 베르누이에 의해서 풀리게 됐는데 자 다니엘 베르누이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하면 야 불확실성하에서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기대치가 아니라 기대 효용이 바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기대 효용을 보고 어떤 선택을 하더라라는 것.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대되는 만족감, 기대 효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하의 선택을 얘기할 때는요. 기대치, 기대 소득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기대 효용을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위험에 대한 어떤 태도까지 감안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내용을 전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